Let me ask you something. Do you know what a lie is? A lie? Yeah. What is it? It's when you don't tell the truth and you do something bad. And what happens when you tell a lie? You get in trouble. 형사의 질문에 똘똘하게 대답하고 있는 아이는 한국에서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5살 패트릭 모리시입니다. 패트릭은 조와 케이 부부에게 아기였을 때 입양된 아이로 5시간 전에 집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건 당시 패트릭은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비명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패트릭은 공포에 떨면서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습니다. And he put these little time things on my mom and my dad so they couldn't walk. You're like a hero. My mom said. 침입한 강도들이 남편만 죽이고 아내는 살려둔 채 떠났기 때문에 경찰은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I was like so scared. He never answered me. I kept calling him and he didn't answer me. 조 모리시는 존경받는 과학자인 동시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조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연구원이었던 케이와 1997년에 재혼을 했습니다. 조와 케이는 첫 번째 결혼으로 각자 아이들이 한 명씩 있었으며 둘만의 자식을 원했던 그들은 2008년에 한국에서 남자아이를 입양해서 사랑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2010년 4월 5일 10시경 플로리다 플랜테이션에 위치한 부부의 집에서 남편 조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 졸고 있었습니다. 아내 케이 모리시는 작업실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으며 5살 패트릭은 부부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하루를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경 화재 신고를 접수한 플랜테이션 경찰과 소방서는 긴급하게 모리시 부부 집으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근처에 살고 있던 케이의 딸인 크리스티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습니다. Hear the sirens and she just kept saying, "You have to come here. They broke into the house and he's dead. They killed him." 새아버지가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크리스티나는 차를 몰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탄 냄새가 진동하는 어머니 집 앞에는 이미 많은 경찰차와 소방차가 도착해 있었으며 집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And I just kept going and she was just standing there in the middle of the street and she just looked so small and so hurt. And I just ran up and gave her a big hug and she was covered in blood and she just kept saying, "He's dead. He's gone." 1시 30분에 담당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잔인하게 살해당한 조는 집안 파티오에 쓰러져 있었고 케이와 패트릭은 집 밖으로 피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케이는 밤 11시경 집에 침입한 강도가 조와 케이의 손과 발을 집타이로 묶었으며 결국 조를 칼로 찔러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른 후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강도는 스크린도어를 뜯고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복도 바닥에 있는 가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으며 부부 침실 바닥에는 길게 늘어진 집타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부 침대 위에는 결혼 반지가 있었으며 또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 모리시는 칼로 여러 번 찔러 살해당했으므로 베테랑 형사는 강도살인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원한이나 치정관계 등에 따른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됩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아내 케이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는 정황상 그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엄마 케이가 취조실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패트릭은 옆방에서 누군가 오기를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What happened from the beginning last night? I was in my craft room and the TV was on and I heard a noise like something fall down. I look up. I saw him.
K의 말에 따르면 집에 침입한 젊은 남자가 총으로 위협하면서 그들을 부부침실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손과 발을 집타이로 묶었습니다. 범인은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계속 지시를 받고 있었고 부부에게 자기를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Where's the wallet? I want the wallet. And then he started like, you have no money. And then you only have $2. And then I said, well, no use cash. I don't have any cash. At that point. 그러자 범인은 잠을 자고 있는 패트릭을 집에 혼자 놔둔 채 조와 K를 데리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범인은 운전하고 있는 조에게 은행 앞에 차를 세우게 하고 K에게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허튼 수작을 부리면 차에 남은 남편뿐만이 아니라 집에 혼자 자고 있는 아들도 위험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K에게 $5,000를 뽑아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금 지급기에서 찾을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00만 인출한 후 서둘러 부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스럽게 패트릭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조와 K를 다시 부부 침실에 넣고 집타이로 묶은 후 수건으로 머리를 덮었습니다. 잠깐 범인이 밖으로 나간 사이 패트릭이 잠에서 깨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Patrick is now awake and he's now sitting on the bed. So Joe says to him, Patrick, do it for daddy. Please do it for daddy. Just lay down and pretend you're asleep. 아빠의 간절한 부탁을 받은 패트릭은 다시 누워서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척을 했습니다. 밖에 있는 공범과 대화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온 범인은 조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잔인하게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은 K와 패트릭을 내버려 둔 채 부엌에 불을 지르고 떠났습니다. 불을 피하기 위해서 K는 패트릭을 데리고 집 밖으로 신속하게 나와야 했지만 손과 발이 묶여 있어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눈을 감고 있던 패트릭이 일어났고 엄마 작업실에 가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힘겹게 집타이를 자르고 엄마의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엄마 K의 진술이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 또 다른 목격자인 패트릭에게 형사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I saved my mom and got the scissors to cut those. Wow, you're like a hero. My mom said. 그렇게 K와 패트릭은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연기가 자욱한 집을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패트릭에게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한 후 K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몸에 심한 부상을 입은 조를 질질 끌고 파티오로 나왔습니다. 이웃집의 신고로 응급구조원들이 도착했지만 46세 조 모리시는 끝내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Let me ask you something. Do you know what a lie is? A lie? Yeah. What is it? It's when you don't tell the truth and you do something bad. What happens when you tell a lie? You get in trouble.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형사의 질문에 패트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Like what happened? Robert attacked our house and my dad died. 패트릭은 사랑하는 아빠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조 모리시는 패트릭을 사랑으로 키웠으며 시간이 날 때마다 잘 놀아주는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Were you awake when this happened, or were you sleeping? Sleeping, but I woke up myself. Oh yeah, and when you And he put a gun on my mom and dad's head. K는 사건 당시에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범인이 알고 있는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몇 달 전에 한번 지나치며 봤었던 랜디 텐디오의 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는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 타운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었고 46세 랜디 텐디도라는 남성에게 타운하우스를 임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입자 랜디는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서 조에게 스트레스를 줬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 조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곤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조와 랜디는 껄끄러운 사이였습니다. The guy that is renting the townhouse is suing us because he said he slept on the stairs. 랜디에게는 첫째 아들 랜디 주니어와 둘째 아들 숀이 있는데 범인이 아무래도 첫째 아들인 랜디 주니어 같다고 K가 말했습니다. 마약 중독자이며 전과자인 랜디 주니어는 절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수사 결과 K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그녀는 용의선상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K가 범인으로 지목한 랜디 주니어를 찾기 위해서 타운하우스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거동도 힘들어 보이는 아버지 랜디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랜디 주니어가 어디 있는지 그에게 묻자 그는 아들을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는데 며칠 전에 마약을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랜디 주니어의 행방을 알아낸 형사는 그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처음에 형사는 그에게 아버지 랜디가 저와 원한 관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Guys have directed me the right way and I go the wrong way, you know? He's really a good man. He's a very hard worker. He's a stand-up guy. And he would never do nothing like this. Honestly, I think you may be involved in it. Okay. Don't have no connection with this murder. I don't know who did it. I want to clear my name because I did not commit this murder. It was like a two-way radio, and he would talk back to it. And Who were the people talking to him on? 범행 당시 범인이 무전기로 계속 누군가와 대화를 했으므로 형사는 최소 2명이 공모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랜디 주니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그가 관련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후인 4월 14일 세인트 그레고리 카톨릭 교회에서 조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고인의 얼굴을 보여주는 여느 장례식과는 다르게 장례식 내내 조가 누워있는 관이문은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케이는 아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던 패트릭에게 싸늘하게 죽어있는 아빠의 얼굴을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패트릭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랜디의 둘째 아들인 숀 텐디도는 형인 랜디 주니어가 사람을 죽일 위인이 되지 못하며 아빠가 죽인 것 같다고 형사에게 말합니다. 숀은 며칠 전 조 모릿이 살인사건에 대한 뉴스가 TV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같이 보고 있던 형인 랜디 주니어가 갑자기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Brother gets up and walks to the back porch and starts smoking a cigarette. And I don't know, family, you get instincts. You're not stupid. You know your family. You know what I'm saying? So I walked out in the back and I said, bro, tell me you had nothing to do with that. And he said, go talk to dad. So I walked upstairs, surprised. He seen the news. He said, you need to shut up. He said, I'll kill you if I have to. 랜디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숀에게 조 모리시가 우리 가족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He would never do nothing like this. He's gonna do anything and everything he has to do to make sure my father doesn't get killed because he loves me. 숀은 아버지 랜디가 두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폭행을 행사했으며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랜디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계단 나사를 뺀 후 자신이 계단에 미끄러져 다친 것처럼 꾸미고 집주인인 조 모릿이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Dad, you're crying. Why is my dad crying? Because of what you did. 아버지 랜디는 마치 랜디 주니어가 마약이 필요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랜디 주니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낀 그는 잠시 깊게 생각을 한 후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랜디 주니어의 진술에 따르면 2010년 4월 5일 랜디는 아들 랜디 주니어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부자 손님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돈을 훔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 집에는 무기가 없으니까 걱정할 게 없다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안 그래도 마약을 사기 위해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랜디 주니어는 아버지를 따라 조 모릿이 집으로 갔습니다. 랜디는 집주인과 얼굴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전기로 아들에게 어떻게 할지 일일이 지시했습니다. 랜디는 아들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조만 데려오게 했습니다. 조의 얼굴에 덮여있는 수건을 벗기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후 그의 머리에 총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랜디는 가게에서 가져온 칼로 그를 여러 번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엌에 불을 지르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한편 랜디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틴트샵의 주위를 둘러본 형사는 쓰레기통에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똑같은 종류의 짚타일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사냥용 나이프의 빈 케이스와 K가 목격했었던 것과 같은 검은색 무전기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에는 바닥에 불자국이 있었는데 형사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물건들을 태웠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랜디와 랜디 주니어는 무단 침입, 절도,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후인 2012년 4월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랜디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살인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초기 수사 과정에서 그는 담당 형사에게 아들인 랜디 주니어가 마약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흘렸으며 게다가 아들의 옷을 조사하면 조모리 씨의 DNA가 검출될 거라고 알리는 등 아들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 비열하고 사악한 사람이라며 배심원단에게 그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I was like so scared. He never answered me. I kept calling him and he didn't answer me. Her son, he said they gotta go too. I told him no. I just told him I can't do that. Can't do what? Can't kill no kid. No. His mom. At that, he would sit here and say that it was me and my brother who did this and planned this. I feel like that's wrong. You shouldn't do anything to hurt your kids. I think that a father's job is to protect his kids, not to hurt his kids. 랜디 텐디도는 조를 살인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랜디 텐디도 주니어는 검사를 도와준 대가로 감형을 받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